진짜 신촌에 있는 법무법인 신촌의 임채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월 17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을 진행한 유류분 제도는 과연 위헌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을 해서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계비속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이렇게 유류분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이러한 유류분 제도는 왜 도입되었을까요? 상속재산 형성에는 그 가족들의 공헌도 있고 유족들이 생계 능력 없이 남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생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은 보장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서 법정 상속분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 그 2분의 1, 3분의 1 정도만 보장한 것이다.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가족의 공헌, 그리고 생계 능력이 없는 유족의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부만 제한한 것이니까 정당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 그리고 비례원칙에 따른 제한을 가한 것이니까 합헌이다. 그리고 유류분 제도 때문에 상속인간의 분쟁이 늘어났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오히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유류분만큼을 상속인에게 보장해 줌으로써 상속인간의 갈등을 완충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법 감정이나 정의관념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법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지 유류분 제도 자체를 위헌이라고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합헌론은 이런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류분 제도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논거는 이렇습니다. 상속재산 형성에 상속인들도 공헌하는 게 있고 생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또 그 유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면 상속재산 형성에 따른 공헌의 정도에 따라서 공헌도 또는 기여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공헌도가 낮거나 기여도가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사정을 제일 잘하는 피상속인이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획일적 일률적으로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2분의 1, 3분의 1을 무조건 보장해 준다는 것 자체가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자, 또 생계 능력이 없는 유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가족과 단절하고 가출을 하거나 연을 끊어버린 경우, 또 피상속인 생전에 효도나 부양과 같은 거는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무슨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재산을 요구해도 2분의 1, 3분의 1은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것은 불효자를 양성하는 법 아니냐.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상속 개시 전에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공헌도나 어떤 유대관계, 생계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받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절대적으로 금지해 놓고 또 피상속인이 생전 또는 유언에 따른 재산 처분 행위를 무효화시켜 버리는 것 자체가 결국 재산 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헌법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5월 17일에 공개 변론까지 열었으니 우리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